준 강남 5만 가구, 3기 신도시 24만 가구. 알짜를 잡아라. 모든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서 저렴할 듯 알짜를 잡아라. 그러니까 뭐 3기 신도시도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는 서울에 지어야지. 서울 외부에 왜 짓냐? 도움 안 된다. 공급 과잉이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알짜를 잡아라. 이 짓거리 하고 있죠. 3기 최대 신도시 남양주 왕숙의 9호선 연장. 강남 접근 쉬워진다. 가세요 왕숙.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도 부활. 당첨 확률은 바늘구멍 불가피. 과천 공공분양 경쟁률은 600대 1이니까 이럴 것이다. 수요 분산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뭐죠? 당첨은 저렇게 많이 되는데 수요 분산은 안 되고 다 빈집으로 남는다는 소리죠. 과천 공공분양 그때 제2대자이 몇 가구나 들어왔죠? 특별공급이 515가구, 1순위 132가구. 지금 그거 600대 1 나왔다고 24만 가구도 당첨 확률은 바늘구멍이다. 바늘구멍이 되려면은 적어도 한 10대 1 정도는 돼야 되죠. 240만 청약통장 기본적으로 이 이상 몰려야 된다는 소린데 바늘구멍일까요? 600대 1 정도 나오려면 얼마예요? 24 곱하기 600. 1억 4,400만 청약통장이 몰리면은 바늘구멍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죠. 3기 신도시 지정된 거 보면은 이게 과천, 실천 세대.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신도시 아니죠. 안산 장상지구보다도 적은데 얘는 뭐 택지지구라고 빼고 실질적으로 신도시급은 교산, 왕숙, 1, 2, 계양, 대장, 창릉 이 정도가 이번에 땡겨서 한다는 5개 3기 신도시겠더라. 주요 교통은 창릉은 GTX A 노선 지나고 고양선 지날 거고, 계양 같은 경우는 SBRT죠. 이쪽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GTX B 노선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서울 도시철도 연장선이나 뭐 미사까지는 이어지니까 더 연장되든가 아니면은 뭐 버스를 이용하든가 이런 상황으로 되겠죠. 고양 창릉부터 봅시다. 여의도까지 25분. 그래서 고양선 신설. 여기가 일산에서 많이 데모했었죠. 창릉지구 들어오는데 일산은 더 멀고 이쪽에 은평구랑 더 가깝고 여의도랑 더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산의 인프라도 퍼져 나올 수 있고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죠. 그리고 여의도를 찾는 수요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알아두셔야 하는 건 더금보다 비싸면 안 되죠.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 택지처럼 공시지가 이런 걸로 책정하지 않고 낙찰가로 보통 책정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추후에 가격 봤을 때 비싸게 분양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낫겠더라. 일단 교통상으로는 서부에서는 창릉이 가장 낫죠. 철도교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산이랑 서울 사이에 입지하고 있어서 일산 같은 경우도 인프라가 나쁘진 않잖아요. 경기도 치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겠더라. 단 저는 항상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든 로또가 아니다. 적정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정가죠. 여기 택지가 너무 비싸게 팔리면은 적정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시고요. 그땐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적정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차익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나 뭐 여의도 혹은 일산 이쪽으로 좀 왕래가 작고 뭐 직장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장기간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받으시면 좋겠더라. 부천 대장은 SBRT다. 철도가 없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여기 계양 신도시랑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도 많이 분양되고 여기도 많이 분양되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입지상으로 하나는 인천이고 하나는 부천이지만 엄청난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목 매진 말아라. 부천 대장에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인천 계양 쪽을 보셔도 괜찮겠더라. 인천 계양 뭐 비슷한 얘기죠. 뭐 계양 테크노밸리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자족시설 3기 신도시가 자족시설 용지는 갖추고 있는데 좀 봐야 돼요. 2기 신도시에서 자족용지 갖추고 있는 곳 중에서 자족시설이 진짜 엄청나게 잘 들어왔다 하는데 어디 있어요? 판교 정도죠. 동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죠. 대기업 유치되고 이런 거 아니는 거의 없었고, 테크노밸리 자체도 워낙 크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인천 뭐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은 많지 않다. 여기가 대부분이 자족용지다. 이게 자족용지가 얼마나 차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금값이 되느냐 똥값이 되느냐가 될 수가 있는데, 금값이 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오른다는 건 아니고, 이 자족용지가 박살나게 되면은 철도도 없는 위치에 직장도 멀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 우리 직장 여기로 오기로 했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좀 자족시설이 들어와야지 이제 인프라가 활성화되니까, 직장이 들어야 저기 상권이 생기고 학군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차츰 받쳐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고 생각하셔라. 3기 신도시니까 무조건 좋겠거니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특히 계양이랑 대장은 붙어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족시설을 유치하게 되면은 양쪽 다 윈이 나는 경우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는 추후에 공실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양주 왕숙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추합니다. 우선 인근에 다산 들어왔고 별내 들어왔잖아요. 웬만한 자족시설 빠질만한데 여기 다 빠졌다. 근데 여기 자족시설 대량으로 들어오고 66,000 가구 들어오죠. 이게 다 찰 수 있겠느냐. 왕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인프라도 어떻게 따지면 진짜 이렇게 그 대도시로 형성될 수 있겠지만 남양주 입지상 다산 같은 경우나 별내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진 않았죠. 특히 다산 상권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잖아요. 뭐 위례나 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도 막 평당 5천씩 하는데 1층에.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여기도 엄청 많이 들어왔고 여기도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전세 수요가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락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별내보다는 특히 다산 쪽이 심하죠. 거품이. 그리고 그런 실수요들이 빠지면서 메워주는데 이쪽에 66,000호에다가 10만호가 넘는 대형 도시가 건설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에러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서울이 하락하게 되면은 굳이 여기까지 남양주까지 빠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교통이 아무리 편해지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내가 꼭 왕숙 다른 데보다 왕숙이 너무 좋다. 이거면 모를까. 내가 저기 강남 출퇴근하는데 강남이 비싸고 다산도 비싸니까 왕숙을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산. 실질적으로 교산이 미사보다 더 구석 쪽에 박혀있죠. 차라리 받을 거면 이번에 감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고 3호선 연장은 여기까지 된다고 하고 BRT 다니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32,000원이니까 좀 넉넉하게 들어오고요. 나머지 3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일단은 가치적으로 가장 평가받는 하남에 들어온다. 이런 점이 메리트긴 하겠는데 주의하실 점은 실거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꼭 여기 미사 아래쪽에 여기 업무지구 쪽이라서 미사 살든 교산 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신축에 살고 싶고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서울 쪽으로 출퇴근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교산 나오고 나서 갭투기 매물 나오는 미사 거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더라. 교산을 그래도 노리고 있다. 그냥 미사 떨어질 때까지 사실은 못 기다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교산을 굳이 분양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사는 전세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실 때쯤에 다음 전세가 구해지기는 굉장히 미지수다. 그러니까 꼭 전세보증보험 되는 곳만 들어가셔라. 미사 들어갈 땐 주의하셔야 된다. 공급 대책 총 보면은 연 25만원 플러스 알파 수준 수도권에. 그러니까 저기 3기 신도시만이 답이 아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외에도 택지지구 많다. 잠깐만 앞으로 좀 당겨서 볼까요? 검암도 지금 계획되어 있죠. 지금 병원형 선전하는 그곳. 그 다음에 광명 테크노밸리. 여기도 7,000세대. 안산 신길, 안산 장상, 수원 당수, 여기 과천, 청계, 광명. 이런데 용인 구성 같은 데도 나쁘진 않다. 북쪽에 사시는 분들 같으면 의정부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도 지금 거품이 많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광명이나 청계, 과천 이런 데는 3기 신도시랑 비교해봐도 그렇게까지 입지산으로 뒤지지 않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데를 보시는 것도 괜찮더라. 두 번째는 공급량이 많다는 건 항상 집값의 기초적인 부분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죠. 수요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값 하락을 볼 수 있으니까 신축을 보는 것보다는 입지 좋은 데를 가는 게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저렴한 신축으로 가서 3기 신도시를 본다 하시는 분들은 집값 하락을 보고서 굳이 3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리는 단지를 하락 후에 사셔도 나쁘진 않더라.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자, 사전청약제 그래서 조기 분양 추진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빠르면 21년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조금 연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21년 말로 계획하고 들어가셔야지 연장될 거라서 23년쯤 될 거야 생각하고 21년부터 전세 들어가서 2년 거주기간 채워야지 했는데 21년 말부터 하게 되면은 낭패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계획에 보시는 분들은 맞춰서 들어가라. 택지가 너무 비싸게 팔려서 미친 가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웬만하면 괜찮을 거다. 더군지구 같은 데 제외하고. 다만 가격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기를 지금 집값보다 저렴하니까 로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에러다.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상반기 중 확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2년 정도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거주들을 보셔야 되죠. 투기 목적으로 안 된다. 최대 10년 전매 제한 및 최대 5년 거주 의무 부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기 수요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몰릴 수가 없죠. 입주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 2, 3년 걸리고 거기서 또 5년 살아야 되고 8년 뒤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 큰 돈을 넣어두기에는 투기 수요들도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죠.
공공 분양주택 고분양가 논란은 뭐 시세 90%의 덫이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불문율 뭐 이런 건 둘째치고, 감정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입맛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간 택지보다 공공 택지가 비싸게 분양가가 될 수 있다. 분상제 이후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인 여기보다 5억 7천만 원보다 조금 낮았죠. 2천밖에 차이 안 난다. 어디는 토지 매입비, 어디는 공시지가. 어떤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택지비 플러스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 플러스 적정 이윤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시개발지구는 매입비 그대로 가고 민간 택지는 사실상 공시지가로 간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지구로 들어가는 데에서 오히려 더 비싸게 될 수가 있다 라는 점은 기억하셔서, 만약에 그 공공택지 같은데 어느 시행사가 경쟁 입찰해가지고, 더군지구 같은 경우 경쟁 입찰 방식 때문에 분양가 급상승했으니까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돼야 돼요? 입찰이 비싸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교산을 보고 있었는데, 택지지구 입찰가가 뭐 과천 지정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1.5배 가격으로 매입됐다 라고 하면은 분양가도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34배 정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굳이 거기를 볼 필요가 있느냐. 택지비 낙찰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라. 이런 부분은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 예비 입주자 개선안은 투기과열지구 500%, 그 외 지역은 40%다. 이렇게 개선되니까 나중에 뭐 죽주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청약통장을 지금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도 있고 민간택지 분상제도 있고 플러스 기타 택지지구도 있죠. 저는 이제 뭐 다른 거 다 버리고 3기 신도시만 봅니다. 이런 판단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할 때. 그러니까 저는 뭐 투기 쪽은 아예 그냥 끝났고, 봤을 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락된 가격의 구,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지나고 내년 되고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많아지는 선택지 중에서 내가 꼭 3기 신도시만 봐야지 하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계획해두고 기다리고 계셔라. 현금 확보해서. 결론, 3기 신도시는 택지 매입 가격을 봐야 된다. 이것이 너무 비싸면 좋지 않다.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택지는 많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만 보지 말고 9억이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타 택지지구 등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지셔라.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넣고 나서 전매 제한 기간, 의무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너무 멀다, 실거주하기 굉장히 힘든 입지면은 어떻게 따지면은 굉장히 좀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